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고수익 작전 타임의 이혜은입니다. 자, 미 증시 이번 주 첫 거래일을 맞이했는데 혼조세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대형 은행들의 실적 발표로 웃음지였던 3대 지수. 간밤에는 다우지수가 1.14% 낙폭을 기록을 했고요. S&P 500은 0.2%, 나스닥 지수만 홀로 0.14% 소폭 상승이 나왔습니다. 미 증시 현지 시간 19일 넷플릭스를 시작으로 빅테크들의 실적 시즌이 개막을 합니다. 일단 어제 개장 전에 발표된 은행주들 때문에 미 증시 표정이 엇갈렸다라고 봐도 될 것 같은데요. 골드만삭스 같은 경우는 예상치를 크게 밑도는 순이익을 발표하면서 주가가 약세를 보였고요. 또 모건 스탠리는 예상치를 웃도는 실적을 발표하면서 각각 6%가량의 상승과 하락이 나왔습니다. 자, 우리 시장에는 이런 모습들이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글로벌 이슈 자세히 분석하면서 고수익 작전 열심히 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저희 고수익 작전 타임 시작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자, 먼저 고수익 작전 타임 루크투자연구소의 임순재 대표님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중동발 희소식이 연일 전해지고 있습니다. 국내 이슈 먼저 좀 이야기를 해보자면요. 자, 지금 아랍에미리트 순방 관련해서 성과들이 나오고 있고 또 순방의 성과들 중에는 기업과의 MOU 체결에 대한 이야기들도 있습니다. 자, 지금 아랍에미리트 국빈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 대규모 투자를 약속받으면서 순방 일정을 마무리를 한 상황인데, 자, 원전뿐만이 아니라 K방산이라던가 또는 친환경 에너지 같은 분야에서 역대 최대 규모의 투자가 결정이 된 상황입니다. 이 내용 좀 자세하게 분석을 좀 해주시죠. 네, 윤석열 대통령이 UAE 방문을 마치고 지금 이제 스위스로 옮겨가셨는데요. 일단 1월 14일서부터 17일까지 UAE에 국빈 방문을 했습니다. 1980년도 한국하고 UAE가 수교한 이후에 국내 대통령으로서 첫 번째 국빈 방문이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전에 대통령들도 UAE를 방문을 했었는데요. 그때는 공식 방문으로 국빈 방문보다 한 단계 격이 좀 떨어지는 그런 방문이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이 방문을 하면서 UAE와 관련된 협력 부분이 상당 부분 시장 내에서 부각이 됐고 관련 주가들의 움직임도 컸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UAE가 국내에 300억 달러 규모의 투자를 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UAE의 투자 규모는 중국이나 유럽 국가들보다 더 큰 규모로 결정이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가장 이렇게 확대가 됐었던 가장 큰 이유는 UAE의 바카라 원전이 성공적으로 가동이 되면서 한국에 대한 UAE의 신뢰가 그만큼 커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와 더불어 이런 300억 달러 규모를 구두로 한 것이 아니라 양국의 공동 성명에서도 투자 금액을 지입을 할 정도로 상당히 강제성이 부여가 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향후에 UAE가 한국 투자가 이루어진다라고 하게 되면 관련 종목들한테 관심을 가지실 필요가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한국 UAE에 이 관련돼서 정부 간의 MOU가 한 13개 정도 체결이 됐고요. 그 외에 이제 비즈니스 포럼을 통해서 국내 기업들과도 30여 건의 MOU를 체결이 된 그런 상황입니다. 양국 양국 정부의 고위 관계자 및 주요 기업인들이 참여한 비즈니스 포럼이었는데요. 이 포럼에서 양국 간의 중요 관심 분야인 에너지, 수소, 방산, 우주항공, 원전, 수자원 등 여러 분야에서 총 30여 건의 MOU가 체결이 됐고요. 금액별로만 봐도 60억 달러를 넘어갈 만큼 상당 부분 큰 금액이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그중에서 중점적으로 관심 있게 본 분야가 에너지 관련된 분야 아닌가 싶고요. 그 외에 신산업 분야, 그다음에 방산 관련된 분야, 그다음에 스마트팜 관련된 분야, 그러니까 다양한 여러 분야에서 교류와 협력을 확대하겠다라고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양국 간의 협력 중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것은 에너지 관련 분야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에너지 관련 분야는
기존 UAE가 갖고 있는 석유 관련 분야도 있고요. 그 외에 원전, 수소, 신재생 같은 친환경 에너지 분야로 나눠볼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석유 관련된 분야는 유사시에 우리나라에 일정 물량을 우선 공급받을 수 있는 그런 권리를 이번에 체결을 했다라는 게 긍정적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원전 같은 분야는 바카라 원전이 상업 운전이 본격화되면서 국내 원전 기술에 대한 신뢰도가 향상이 되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향후 한국과 UAE 간의 이제 차세대 원전을 비롯한 다양한 원전 기술을 협력과 투자가 확대될 걸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특히 이제 SMR과 같은 그런 이제 원전 기술에 대한 이제 기술 개발이 좀 더 협력이 강화되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해보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제3국의 원전 건설에 양국 간 협력 가능성이 커졌다라는 것도 긍정적인데요. 특히 한국의 원전 기술, 그다음에 UAE의 막강한 자금력을 같이 협력을 한다라고 하게 되면 저개발 국가의 원전 건설에 상당히 도움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국내의 원전 수출 측면에서도 보면 긍정적으로 같이 보실 수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외에 수소 분야도 이번에 다시 이제 부각이 됐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양국의 서로 강점인 분야를 협력을 해서 수소 산업 경쟁력을 강화시키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UAE 같은 경우도 이제 수소 생산에 관련된 여러 설비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그런 상황입니다. 특히 블루수소, 그린수소 관련돼서 관심이 많은데요. 특히 이제 블루수소 같은 경우는 기존에 이제 천연가스에서 수소를 만들면서 탄소가 발생하게 되는데요. 이 탄소를 저장, 포집하는 기술에 대한 협력이 기대가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와 관련돼서 국내 기업으로는 이제 삼성물산이나 한국석유공사가 수소 관련 협력 MOU를 체결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분야도 이런 기업에도 관심을 좀 가지실 필요가 있을 걸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이 외에 이제 수소 모빌리티 관련된 분야를 확대하는 것도 협력을 강화했다라는 것도 긍정적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넷제로를 위한 이제 신재생 에너지 분야의 협력도 향후에 추가적으로 기대가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와 더불어 이제 방산 분야에 대한 협력이 강화될 걸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양국 간의 군사 협력이 상당히 밀접한 관계가 지속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대표적으로 UAE의 한국군 파병 부대인 아크 부대가 지금 배치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한국형 탄도탄 요격 미사일 체계인 천공2도 작년 1월에 수출한 이후에 관련된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공급이 이루어질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 외에 양국 간의 다목적 수송기 개발 등 이렇게 항공 우주 관련된 분야로도 협력 분야가 확대될 걸로 기대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같이 관심을 갖고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아랍에미리트 순방과 관련해서 원전뿐만이 아니라 친환경 에너지, 수소로 대표가 될 수 있겠죠. 거기다가 석유, 방산까지 좀 많은 분야에서 이야기들이 오간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원전과 관련해서는 인도네시아도 투자자 찾고 있다 라고 하니까 원전에서 또 새로운 기회가 창출이 될까에 대한 그런 궁금증도 생기고 있고, 또 어제 들려온 소식 보면 KF-21 보라매 전투기가 첫 초음속 비행에 성공했다라는 소식도 있으니까요. 방산 관련해서도 오늘 한 번 더 주목을 해보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 계속해서 다음 질문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스위스로 이동해서 다보스 포럼에 참석을 하게 되는데 이 포럼에 사실 다보스 포럼이라고 하면 전 세계 석학들도 모이고 전 세계 주요국들의 정상들도 모여서 많은 이야기들을 나누는 곳이잖아요. 자, 지금 국내 대기업 총수들도 모두 총출동해 있는 상황이라고 하는데 국내외 CEO들과 간담회 갖고 또 한국투자협력 논의한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들이 오가게 될지 조심스럽게 예측을 해본다면 어떤 내용들 좀 예상을 하고 계시는가요? 네,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18일부터 20일까지 스위스를 방문할 예정입니다. 그 중에서 18, 19일 양일간 다보스 포럼에 참석하는 걸로 되어 있고요. 일단 한국 대통령으로서는 다보스 포럼 참석은 9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다보스 포럼에서 특히 19일 날 특별 연설을 할 예정입니다. 기존의 글로벌 공급망 강화, 그다음에 청정 에너지 전환, 그다음 디지털 질서 구현 등을 통한 국제 간 협력을 강화하는 그런 내용을 제시할 것이다라는
그런 얘기가 나와 있고요. 이와 더불어 스위스 방문하는 동안 부산 엑스포 유치를 지원을 한다든가, 그다음에 취리 공대에서 협학들과의 만남 같은 것이 이루어질 걸로 그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올해 다보스 포럼 자체가 분열된 세계에서의 협력을 논의하는 그런 과정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코로나와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 분열된 국제 협력 방안을 다시 좀 찾아보자라는 내용이 주요 의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외에 이제 항상 고정 주제인 기후 위기, 그다음에 탄소 중립 방안에 대한 것도 논의될 걸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일단 다보스 포럼 같은 경우는 각국 정상, 그다음에 주요 국제 기구 대표 등, 그다음에 기업인 이런 것 등을 포함해서 한 2,700여 명이 참석할 걸로 그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그 기간 중에 여러 이제 사람들과의 만남, 그다음에 그 연설을 통해서 우리나라의 투자 방향이나, 그다음에 우리나라의 경제 정책의 방향이나, 그다음에 국내에 대한 투자 협력을 요청할 걸로 그렇게 예상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와 더불어 다보스 포럼 내에서 국내외 CEO들과의 간담회가 연속적으로 있을 걸로 그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보스 포럼에서 이제 주요 정부 관계자, 그다음에 글로벌 CEO 업체들, 그러니까 글로벌 기업체의 CEO를 만남을 통해서 우리나라의 경제 정책 방향, 그다음에 한국에 대한 투자에 대한 우수한 점 등을 아마 얘기하지 않을까 싶고요. 특히 이 중에서도 청정 에너지 관련된 기업의 관련된 분야의 협력 강화가 주요 요청 사항이 되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해보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국내 경쟁력이 상당히 강한 분야가 수소, 2차 전지, 신재생 에너지 관련된 분야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특히 수소 관련된 분야에 대한 부분, 그다음에 2차 전지에 관련된 분야에 대한 그 높은 기술력을 바탕으로 투자 확대 요청이 이루어질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2030 부산 엑스포 유치를 위해서 각국의 유치를 지지하는 그런 내용들이 포함되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해보고 있습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 오늘은 국내외 기업 최고 경영자들과 간담회 열고 한국 투자 협력 등을 논의한다라고 하고요. 19일에는 다보스 포럼 특별 연설을 통해서 공급망 강화라던가 또는 청정 에너지 전환 같은 이런 한국의 역할들을 소개한다라고 합니다. 자, 지금 이렇게 다보스 포럼 일정뿐만이 아니라 UAE 순방 이야기까지 전해주셨는데요. 이런 일정들이 국내 시장에는 어떻게 좀 작용할지 예측을 해본다면 어떻게 예상을 좀 하고 계신가요? 네, UAE 방문 이후에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좋은 소식이 나왔는데 국내 주가는 실질적으로 발표한 이후에 조금 주춤거리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 가장 큰 이유는 이전에 이제 선반영이 되었었다라는 부분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지만 이런 이제 UAE 방문이나 그다음에 스위스 방문과 관련된 종목들은 여전히 시장에서 좀 관심을 가지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고요. UAE나 스위스를 어떻게 보면 지나가는 주요 이제 관통을 하고 있는 주요 내용을 본다라고 하게 되면 친환경 부분이 가장 크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특히 기후 문제와 관련된 탄소 중립에 대한 그런 내용이 주로 이제 핵심 사항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이제 이번에 다보스 포럼이 개최가 되는 스위스 취리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이제 이상 고온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기후 문제를 스키장의 영업이 중단되는 등 기후 문제를 직접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그런 곳이 되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각국에선 탄소 배출을 감소하거나 그다음에 신재생에너지 분야에 대한 관심사가 예전보다도 좀 더 확대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신재생에너지가 저탄소가 부각이 되면서 국내 관련 기업들의 경쟁력이 다시 부각이 될 가능성 충분히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특히 신재생에너지와 관련돼서 국내에서는 풍력 타워와 관련된 그런 회사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CS 윈드나 상강 M&T, 동국 SNC 같은 기업들에 조금 관심 있게 보시면 어떨까 싶고요. 태양광 관련돼서는 태양광 패널을 만들고 있는 한화솔루션이나 현대 에너지 솔루션 같은 기업에 조금 더 관심 있게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이와 더불어 전기차와 수소차 등 친환경 모빌리티에 대한 관심도 예전보다는 좀 더 커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스위스 내에서 이미 현대차는 수소 트럭을 상용화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수소차에 대한 그런 관심도가 좀 더 증가할 걸로 그렇게 기대를 해보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글로벌 선두적 2차 전지에 대한 글로벌 선두 업체인 국내 3사 같은 경우도 여전히 주목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고요. 이와 더불어 다보스 포럼에서도 기술혁명에 대한 논의가 여전히 활발히 진행이 될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 윤 대통령이 이제 디지털 플랫폼 정부에 대한 그런 이제 연설을 할 예정이고요. 각 다보스 포럼 참석자들의 반응에 따라서 관련주들이 움직일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 들어 오픈 AI를 통한 이제 다양한 시도에 대한 기대감이 커져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대표적으로 챗 GPT-3이라고 하는 이제 대화형 오픈 AI가 최근 들어 이제 시장에서 관심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다보스 포럼에 참석한 참석자들도 관련된 기능이 상당히 놀라움을 표시하고 있다라는 그런 게 이제 보도가 나오고 있을 만큼 챗 GPT에 대한 관심사가 지금보다 더 커질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향후 업그레이드 될 GPT-4가 만약 본격 출시된다라고 하게 되면 글로벌 경제 환경도 지금과 크게 달라질 가능성은 있다라는 그런 기대감이 커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GPT 관련된 종목들은 좀 더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와 더불어 이제 IT가 발전함에 따라 보안된 관련된 부분들은 이제 중요성이 강조가 될 걸로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블록체인이나 AI, 그다음에 양자 암호화 같은 이런 사이버 보안 관련된 종목들도 관심을 가지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지금 들려온 여러 가지 일정들로 인해서 우리 시장에서 주목해 볼 만한 그런 업종들까지 함께 짚어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이슈와 관련된 종목들의 오늘 시장 흐름이 좀 어떻게 될까 조심스럽게 좀 예측을 해보면 어떨까 싶은데요. 어제 시장 좀 조정이 나왔던 만큼 시장 대응 전략 한번 살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시장 전체적으로 보면 단기 이제 상승에 따른 아마 차익 매물 추세가 조금 더 이어질 가능성은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특히 이제 기업 실적들이 본격적으로 이제 발표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기업 실적이 예상보다 조금 둔화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그다음에 올해 실적 가이던스가 낮게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 조정은 좀 불가피하지 않을까 싶고요. 특히 이제 국내 증시 같은 경우는 이번 토요일부터 다음 주 화요일까지 설 연휴로 휴장을 하게 됩니다. 이런 휴장을 앞두고 시장의 변동성이 지금보다는 조금 커질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은 감안해서 투자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최근 증시가 이제 섹터별 이슈에 따라서 빠른 순환매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빠른 순환매를 쫓아가시기에는 쫓아가실 분도 있겠지만 쫓아가시지 못한다라고 하게 되면 설 연휴 이후까지는 조금 쉬시는 게 어떨까 싶고요. 만약 이렇게 쫓아갈 수 있다라고 하게 되면 단기 트레이딩 관점에서 접근을 하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특히 이제 이번에 UAE와 그다음에 스위스 방문을 통해서 신재생에너지, 특히 저탄소 관련된 분야에 대한 관심사항이 지금 시장에서 확대되고 있으니까 이런 점은 좀 감안해서 투자를 하시는 게 어떨까 싶고요. 이와 더불어 AI, 그다음에 로봇과 관련된 분야는 올해 내내 아마 관심을 가질 가능성은 충분히 있으니까 만약 최근에 이제 급등세를 보였기 때문에 조금 쫓아가서 투자하기는 좀 어렵다라고는 하지만 만약 조정을 받은 다음이다라고 하게 되면 저가에서 분할 매수하는 전략은 유효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올해도 설이 참 일찍 찾아왔습니다. 1월 달에 맞이하는 설인데 이 설 연휴를 앞두고 시장의 변동성 좀 주의해야 한다라는 이야기 해주셨고요. 자, 그리고 빠른 순환매가 나오고 있는 만큼 이 속도를 좀 따라가기 힘든 분들은 조금 관망하시면서 지켜보시면 좋겠다라는 이야기까지 해주셨습니다. 지금까지 루크투자연구소의 임순재 대표님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그리고 지난 밤사이 쏟아진 이슈들이 또 많습니다. 주목해야 할 업종에 대한 작전 세워보는 시간 마련을 해봤는데요. 교보증권 여의도 금융센터의 윤현민 FP님 모시고 직접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지금 어제 국내 증시 리뷰부터 좀 진행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제 사실 코스피 같은 경우는 10거래간의 상승을 멈추고 좀 조정이 나오는 모습들, 특히나 기관의 매물 출회가 좀 많았죠. 예, 일단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어제 같은 경우 사실은 코스피가 뭐 10거래일 만에 좀 하락을 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아무래도 좀 연속 상승에 대한 좀 부담이 좀 있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 있고 어떻게 보면 단기적으로 재료가 좀 소강 상태였다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인플레이션 정점이라든지 뭐 중국의 리오프닝 관련된 어떤 재료들 같은 경우는 좀 지속적으로 지금 어떻게 보면 노출된 재료다 보니까 이런 측면에서 뭐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재료 소강 상태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지금 뭐 기업들의 실적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에 좀 발표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 아직까지 뭐 어제 같은 경우는 뭐 메이저 기업들의 어떤 기업 실적 발표가 좀 전이었기 때문에 그러한 측면에서 좀 이제 매물 출회가 나왔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 최근에 보게 되면 또 사실 신중론에 대한 부분들이 다시 한번 나오고 있습니다. 뭐 코스피 같은 경우는 뭐 2,400선, 그다음에 S&P 500 같은 경우는 4,000선에 대한 부분들 여기서 좀 지수대를 좀 어떤 의식한 어떤 그런 좀 매물이 나오지 않았나 좀 생각을 하고 있고 여기에 이제 FOMC 회의를 좀 앞두고 좀 피봇에 대한 어떤 기대감도 악화되는 좀 약간 그런 부분이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 이제 연준에 대한 어떤 부분들에 대해서 확실히 좀 시장에서는 또 고민이 많아진다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여기에 또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에 관련된 루머가 좀 돌면서 시장에 좀 약세를 좀 주도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또 제약바이오 섹터도 좀 약간 주도한 부분이 있었는데 특히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는 이제 27일에 보호예수 물량이 좀 풀리는 부분들 여기에 따른 좀 물량 부담도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여기에 또 뭐 테슬라 가격이 인하된 부분들 뭐 이런 부분들이 있겠죠. 이러다 보니까 뭐 테슬라 오더 컷 관련된 루머도 돌다 보니까 뭐 LG에너지솔루션은 좀 이런 부분을 좀 부인했지만 시장에서 좀 민감하게 반응하는 모습이 좀 났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외국인 같은 경우는 지금 최근에 보게 되면 매수세는 쭉 이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만 약간 좀 주춤하는 모습 특히 이제 코스피에서는 좀 매수세가 좀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만 코스닥에서는 약간 좀 주춤하는 모습이 좀 나오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전기전자라든지 뭐 운송장비, 뭐 금융서비스 같은 쪽은 뭐 꾸준히 좀 매수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말씀하셨던 기관 같은 경우는 약간 좀 그 편차가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연기금 같은 경우는 좀 매수를 하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만 대부분의 기관 자체가 좀 어떻게 보면은 섹터를 좀 편식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기관에 좀 제가 볼 때는 매물에 대한 출에 좀 분명히 체크해봐야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고 다만 이제 어제 또 긍정적인 뉴스도 있었습니다. 뭐 중국 경제 지표에 대한 부분은 일단 좀 긍정적인 부분이 있었다라고 좀 생각이 들고 있고 특히 이제 작년 4분기 경제 성장률 같은 경우는 2.9%가 좀 나오면서 예상치를 상회한 부분들 결국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중국 같은 경우는 확실히 좀 제로 코로나에 좀 벗어나는 모습이 좀 나왔다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이제 리오프닝에 따라서 다시 한번 수출 회복에 대한 기대감도 존재한다라는 측면이 봤을 때 제가 볼 때는 좀 중국에 대한 어떤 안도감도 분명히 있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그런 측면에서 어제 같은 경우는 뭐 살짝 좀 쉬어가는 흐름이라고 좀 요약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어제는 살짝 쉬어가는 흐름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사실 참 2,400선 위에서 종가를 만들어내는 게 이렇게 어려운가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 어려운 시장 좀 이어가다가 조금은 기대가 꺾였다라고 표현을 해보는 것도 맞을 것 같습니다. 자, 관심 가져볼 만한 섹터들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좀 분석을 해봐야 될 텐데요. 자, 최근에 콘텐츠주 굉장히 강하고 그중에서도 오늘은 게임과 엔터주 내용 살펴주신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포인트들에 좀 집중해보면 좋을까요? 지금 이 게임과 엔터테인먼트가 어떻게 보면 서로 이제 크로스오버가 되는 좀 그러한 산업군이 지금 형성이 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뭐 네이버 웹툰 쪽에서 상당히 지금 이제 뭐 1위를 달리고 있는 회사인데 이 회사가 지금 RPG 고수 절대지존이라는 이제 이 게임에 대해서 13일부터 사전 등록을 지금 받고 있습니다. 한 5일 정도 됐는데 사실 이 신작이라고 할 수 있는 이 고수 이제 절대지존 같은 경우는 웹툰이죠. 고수의 어떤 IP를 좀 기반으로 한 작품이라 볼 수 있는데요. 사실 뭐 네이버 웹툰이 지금 이렇게 게임에 대한 부분을 퍼블리싱한다는 거 사실 상당히 이채론이라 좀 이색적인이라 볼 수 있을 것 같고 특히 이 회사 같은 경우가 지금 타 게임사의 IP를 좀 빌려주기만 했지 직접 이제 퍼블리싱, 뭐 제작이나 배급을 하는 케이스는 없었습니다. 지금 2021년에 좀 한번 처음으로 좀 시도를 했고 지금 올해 좀 한 2개 정도의 어떤 게임을 지금 퍼블리싱할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 상당히 좀 주목이 된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하이브 같은 경우도 지금 게임의 자회사죠. 하이브 이제 IM을 통해서 사실 이제 좀
퍼블리싱권을 좀 확보하는 모습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11월 중견 게임사 이제 플린트의 지분 투자를 좀 단행을 한 부분들, 이런 부분을 통해서 퍼블리싱권을 좀 확보를 했는데, 지금 가만히 보시면 이제 웹툰 회사가 게임을 런칭하고, 지금 이제 하이브만 엔터테인먼트죠. 엔터테인먼트가 게임을 런칭하는, 어떻게 보면 상당히 좀 이색적인 일들이 좀 벌어지고 있는데, 네이버와 지금 하이브가 어떻게 보면 게임 산업에 좀 눈을 들이고 있는 이유는 결국 새로운 수입원을 좀 찾기 위한, 결국 이제 포트폴리오를 다변화하기 위한 어떤 그러한 좀 일환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일단 네이버 웹툰 같은 경우는 미국의 상장을 좀 목표로 하고 있는 상황이죠. 다만 현재 적자인 상황, 어떻게 보면 재무제표에 좀 개선이 필요한 상황에서 지금 뭐 웹툰이라든지 웹소설 IP를 좀 영상, 게임, 어떻게 보면 이렇게 다양한 콘텐츠로 좀 변형을 시키면서 포트폴리오의 좀 다변화를 제가 볼 때는 시도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특히 이제 하이브 같은 경우도 BTS의 어떤 멤버에 대한 공백, 이 부분을 위해서 좀 이제 메이크업하기 위한 새로운 매출원이 좀 필요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이런 측면에서 확실히 크로스오버가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또 반대로 이제 게임사들이 엔터테인먼트사로 좀 진출하는 좀 그런 케이스도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뭐 넥슨 같은 경우는 기생충 제작사죠. 바른손 ENA와 지금 MOU를 체결했다라고 얘기가 좀 나오고 있고, 컴투스 같은 경우는 지난해 승리호 제작사 지금 위직 스튜디오를 좀 인수를 한 부분이 있는데, 결국 이러한 측면에서 봤을 때 뭐 컨텐츠, 이제 IP를 중심으로 해서 뭐 웹툰, 그다음에 뭐 엔터테인먼트, 게임사 간에 상당히 활발한 지금 크로스오버가 좀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경기 민감에 좀 약간 덜 민감하면서, 경기 민감률이 덜 민감하면서 꾸준한 매출을 좀 기록할 수 있는 약간 무형 자산에 대한 어떤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 여기에 또 크로스오버가 이런 점을 봤을 때 제가 볼 때는 게임과 엔터테인먼트를 이제 좀 같이 봐야 할 시점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이제는 게임과 엔터주들의 경계가 좀 희미해지고 있는 모습이라고도 할 수가 있겠고요. 또 경계를 자유롭게 넘나드는 모습이라고도 표현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게임주들, 엔터주들 주목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이야기 윤여민 FP님께서 해주셨고요. 자, 계속해서 오늘 시장에서 어떤 대응 전략을 가지고 가야 할지, 어떤 전략을 취해야 할지도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 된 것 같습니다. 자, 어떤 전략 취해보면 좋을까요? 일단 이제 어제부터 약간은 좀 조정이 좀 시작이 됐는데, 확실히 연속 상승에 대한 제가 볼 때는 좀 부담이 좀 작용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고, 일부 매물은 분명히 나올 수 있는 구간이라고 좀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설 연휴가 좀 시작되기 때문에 그 전까지 큰 매수에 대한 유입도 제가 볼 때는 기대하기 쉽지 않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 이런 측면에서 지금 최근에 기관과 외국인의 어떤 누적 매수가 좀 쌓여 있는 어떤 종목에 대한 선별적인 대응이 분명히 필요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고, 대형주 같은 경우는 거의 외국인이 좀 매수를 하고 있는 상황이죠. 특히 이제 전기전자라든지 금융주를 중심으로 해서 지금 이제 꾸준하게 매수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외국인의 자금 같은 경우는 이제 뭐 단기적인 트레이딩보다는 좀 중장기적인 자금으로서의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좀 대형주가 어떤 버텨주기만 한다면 지수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제가 볼 때는 좀 선방할 수 있다라고 좀 생각이 들고 있고, 중소형주 같은 경우는 대형주와는 달리 좀 약간 다양성보다는 좀 차별화되는 어떤 그런 모습이 좀 나오고 있는데, 뭐 테마성 종목들이 연속 상승을 하기보다는 좀 이렇게 순환매적인 성격이 상당히 강합니다. 빠른 선순환이 돌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측면에서 어떤 테마를 따라잡기보다는 지금 이제 작년 4분기 실적 시즌이 좀 도래했기 때문에 결국 숫자에 대한 부분을 좀 집중을 하면서 또 단기적인 수급에 또 이런 좀 어떻게 보면은 흐름을 좀 보면서 실적에다가 수급을 맞춘 중소형주에 대한 어떤 그런 전략은 분명히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최근에 뭐 시장이 상승이 나오면서는 대형주 위주의 상승이 나왔다라고 풀이하는 그런 시각도 있었는데, 이런 때일수록 중소형주 전략을 잘 세워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다라는 이야기 해주셨습니다. 지금까지 교보증권 여의도금융센터의 윤여민 FP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계속해서 이번에는요, 인베스팅 코리아의 이동훈 수석연구원님과 함께 국내 증시 작전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연구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어제 우리 시장 좀 조정이 나왔습니다. 2,400선 위에 좀 올라타나 했는데 참 그게 쉽지가 않아요. 어제 우리 시장 좀 짚어봐야 될 점부터 살펴주신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뭐 전일 국내 증시 양지선 모두 하락 마감을 했었죠.
연초 이후 지금 단기 급등에 따른 차익 실현 심리가 확대가 되면서 증시 하방 압력을 높여주고 하락한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연속적인 상승 부담에 따른 차익 실현 매물이 출회된 것입니다. 장 초반 인터넷 관련주 그리고 외인과 기관의 집중 매도세가 들어왔고요. 오후장 들어 대형주 위주, 특히 2차전지 관련주들의 낙폭이 확대가 되면서 지수의 부담을 견인했습니다. 전일 발표된 중국 실물 지표, 경제 성장률 결과가 모두 시장 예상치를 상회하면서 낙폭을 축소시켜줄 것으로 예상을 했었죠. 하지만 중국 당국의 목표치에 못 미치는 결과가 나와주면서 아시아 주요국 전반에 하락 요인으로 작용을 했습니다. 새해 들어 주요국 증시의 위험자산 선호 심리가 회복된 주요 배경 중 하나가 인플레이션 둔화였죠. 지난 12월 소비자 물가지수 이후로도 인플레이션에 대한 추가 하락에 시장의 자신감이 높아졌고요. 이러한 인플레이션 속도 둔화 전망은 기업들의 실적 전망 하향을 제한할 수 있을 것으로도 보여지고 있습니다. 국내 기업들의 본격적인 4분기 실적 발표를 앞두고서 실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요인으로는 환율, 임금 상승에 주목을 하면서 시장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어제 우리 시장에서 주목해 볼 만한 이야기들 한 번에 짚어주셨습니다. 수많은 이슈 가운데에서 개장 전에 반드시 짚어봐야 할 이슈에 대해서 알아보겠는데요. 어제 같은 경우는 메타버스 관련 테마가 좋은 흐름들을 보여줬습니다. 애플발 소식이 좀 영향을 미치지 않았나라는 것으로 풀이가 되는데, 자, 관련해서 어떤 이슈들 좀 자세히 살펴보면 좋을까요? 네, 전일 우리 시장 알체라, MP, 엑스트, 선익 시스템, 자이언트 스텝 등 메타버스 AR, VR 테마가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이 테마에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친 이슈를 짚어볼 필요가 있겠는데요. 먼저 애플이 MR 헤드셋을 출시한다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애플의 첫 MR 헤드셋, 리얼리티 프로가 올해 하반기 출시될 것으로 전망된다는 내용이었는데요. MR 헤드셋은 출시에 앞서 이르면 오늘 봄, 늦어도 6월까지는 세계 개발자 회의에서 공개될 전망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리얼리티 프로는 메타의 메타 퀘스트 시리즈가 주도를 하고 있으며 메타버스 기기 시장의 커다란 대항마가 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업계에서는 현재 거품이 빠지면서 움츠러들었던 시장 전체가 다시 살아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죠. 이 밖에도 소니, 최근 CES 2023에서 게이밍 VR, 플레이스테이션 VR2를 공개를 했습니다. 호크아이, 비욘드 스포츠, 펄스 라이브 등 자회사들을 통해서 메타버스 기술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 윤석열 대통령, 우리나라와 아랍에미레이트 비즈니스 포럼에 참석을 하시면서 현지 바이어들을 만났죠. 우리나라 국내 기업들을 홍보하는 등 정상 세일즈 행보에 박차를 가해 주었습니다. 이번 포럼에서 한국과 아랍에미리트 기업들의 총 61억 달러, 하나로 따지면 약 7조 5,500억 원 상당의 MOU, 계약 24건을 체결했다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신사업 분야에서는 메타버스 기술, 데이터 수집 솔루션 8건의 MOU가 체결된 점도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또 최근 가깝게 서울시의 메타버스 서울 소식도 있었죠. 서울시는 전일 세계도시 최초로 공공 메타버스 플랫폼을 구축을 하면서 경제와 교육, 세무, 행정 등 분야별 행정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가상공간인 메타버스 서울은 민원 업무를 처리를 하고 관광 명소도 방문을 할 수 있습니다. 이번 서비스는 1단계로 2025년에서 26년 사이 3단계를 걸쳐서 시정전 분야로 서비스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이러한 이슈들로 인해서 시장 분위기가 달아오르고 있는 만큼 섹터군들이 돌아왔을 때 현 시점에서 수익 내고 나올 수 있는 타이밍을 잡아야겠습니다. 그동안 메타버스 관련주 오랜 시간 동안 하락 추세, 시간 조정 받으면서 횡보세를 오랜 기간 지속되고 있는 종목들이 많죠. 그로 인해서 당분간은 차익 실현 매물이 쏟아져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단타적 접근으로 매매를 하시되 향후에 주가가 상승 탄력을 받는다면 강하게 슈팅이 나올 수 있는 종목군이다라는 점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메타버스 관련주들 일단은 탄력적으로 움직일 것으로는 보이지만 단기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라는 이야기 해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현재 상황에서 가장 주목하고 있는 종목이 있다면 어떤 종목일까요? 네, 어제부터 이제 조금 이슈를 받고 있는 종목이죠. 오늘 가지고 온 종목 맥스트입니다. 맥스트는 AR 증강현실 전문 업체죠. 국내에서 유일하게 증강현실 앱을 만들 수 있는 저작 도구를 전 세계 50개국 2만 1천여 개 개발사에 배포를 하고 있고요. 2019년부터 AR 원천 기술을 반도체, 자동차, 조선까지 이런 제조 현장에 적용을 하면서 산업용 증강현실 솔루션을 현재 제공하고 있습니다. 주요 제품으로는 AR 개발 플랫폼, AR 솔루션으로 구분이 되어집니다. 2020년부터 AR 기술에 AI 기술을 결합을 하고요. 현실 세계 기반 메타버스를 구현할 수 있는 VPS 기술을 상용화 개발했습니다. 현재 과기부의 XR 메타버스 프로젝트에 선정이 되면서 주관사로서 다양한 메타버스 플랫폼 서비스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최근 CES 2023에 참가를 하면서 메타버스 서비스 개발을 위해서 통합 플랫폼 맥스버스 AR 개발 플랫폼을 AR 글라스와 같이 소개하기도 했습니다. 맥스트의 맥스버스는 메타버스 서비스 개발을 위한 통합 플랫폼으로 공간맵 구축 도구, 공간맵, 메타버스 서비스 개발 도구 등을 현재 무료로 제공하고 있죠. 유니티 플러그인 방식 콘텐츠 저작 도구로서 XR 시뮬레이션 기능을 포함해 직접 현장에 나가지 않고 현실 공간을 기반으로 서비스를 개발할 수 있겠습니다. AR, 또 XR, 텔레프레젠스, 내비게이션, 광고, 게임 등 다양한 분야에 현재 적용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최근 윤 대통령의 아랍에미리트 정상회담에서 메타버스 기술 분야 MOU 체결 소식과 함께 관련주로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근 전고점 14,500원을 어제 터치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단기적 전고점을 터치를 했고요. 현재 121일평 위에 안착한 어제 추세로 보아서 당분간 상승 추세는 보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하지만 테마성 재료이기 때문에 단타적 접근으로 현재는 진입을 단타적 접근으로 하시길 추천을 드릴게요. 오늘 전일 시간에 급등할 것으로 예상이 되어집니다만 전일 종가 부근에서 매수 타이밍을 잡을 수 있다면 직전 고점 매물대인 16,000원까지도 바라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진입가는 14,500원, 목표가 16,000원, 손절가는 121평 지지라인 13,500원을 제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서서 메타버스 관련주들 단기적 접근이 유효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신 것처럼 맥스트 역시 지금 이틀째 상승이 이어온 만큼 지금 단기적으로 좀 지켜보면 좋겠다라는 이야기 해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시장에서 오늘은 또 어떻게 출발하게 될지부터 굉장히 좀 걱정이 되는 마음인데 어떤 대응 작전 필요하다고 보시나요? 네, 일단 전일 미증시 골드만삭스와 모건 스탠리 등 주요 기업들의 실적 발표를 소화를 했죠. 혼재세로 장을 마감을 했는데요. 골드만삭스 지난해 4분기 순이익이 전년 동기 66%나 감소했다는 소식이 이어지면서 시장에서는 더 이상 기업들의 실적에 기대감이 낮아지고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경기 침체 우려가 지속이 되면서 연준 위원들의 발언을 지금 앞두고 있죠. 그러한 이유로 경계 심리가 더욱 커지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 유럽 증시 천연가스 급락에 따른 에너지 위기가 해소되고요. 앨런 재무장관과 류어 중국 부총리 회담에 대한 기대 심리 등이 유입이 되었던 것은 그나마 우리 증시 아직까지 긍정적이긴 합니다. 하지만 여러 가지 호재성 재료에도 불구하고 달러화가 강세를 보이고 또 지난 4분기 이후에 변화된 금융시장이 되돌림을 보이고 있다는 점, 우리 증시의 매물 소화 과정을 자극할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부담스럽긴 마찬가지입니다. 현재 돌아가는 시장 상황, 섹터별 순환매 장세에서 살아남으실 수 있는 방법은 실시간으로 급등을 하면서 올라가는 이슈를 찾아야 하겠죠. 빠르게 돌아가고 있는 섹터군에 집중하는 것을 지금 생각해 봐야겠는데요. 최근 중국 소비 관련주부터 로봇, 원전, 또 재건주, 그리고 최근 메타버스까지 매일매일 하루가 다르게 시장 상황이 변화되고 있습니다. 오늘도 어떠한 섹터군이 돌아갈지는 모르는 상황이지만 예측은 할 수 있겠죠. 전일 상승했던 종목군에서
수급, 거래량, 그리고 최근 차익 실현 매물이 소화가 잘 되었는지 체크를 해보시고요. 동시효과 진행되면서 정확한 이슈 체크와 차트 분석을 통해서 잃지 않는 투자를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즘 시장 흐름 또 다시 예측하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 되어버렸다라는 이야기 해주셨고요. 또 현지 시간 19일로 예정되어 있죠. 브레이너드 연준 부의장의 연설 내용에도 좀 집중해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이야기까지 전해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인베스팅 코리아 이동훈 수석연구원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글로벌 이슈 살펴보고 있는 고수익 작전 타임입니다. 이번에는 글로원 파트너스의 이성웅 이사님과 함께 국내 증시 작전 자세하게 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첫 번째 이슈입니다. 미국 시장 특징 업종부터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이 흐름에서 시장 방향성을 미리 좀 짚어본다면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네, 미국 시장 같은 경우 지금의 가장 큰 포인트는 실적 발표 시즌이라는 점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각 종목별로 실적을 발표하고 거기에 따라서 데이터를 발표를 할 때 주가 변동성이 좀 커지는 측면을 우리가 확인을 할 수 있겠고요. 전일 같은 경우 테슬라는 7.43% 상승을 하는 모습이 나타났고 그다음에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4.7% 정도 상승을 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전반적으로 이러한 기업들 같은 경우는 우선 테슬라 같은 경우는 판매에 대한 데이터 이 부분에 대한 호조의 가능성이 엿비치면서 반등이 나타나는 모습이었고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우리가 미리 조정된 실적 추정치 같은 경우가 어느 정도 바닥을 형성할 수 있다는 점이 부각이 되는 모습 우리가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테슬라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자동차라든지 2차 전지 업종과 연결을 해보면 지금 자동차 업종 같은 경우는 12월 판매 데이터 같은 경우가 시장 점유율이 상승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테슬라의 반등이 나타날 때 자동차 업종 같은 경우는 상승에 대한 탄력도가 추가될 수 있겠고요. 다만 2차 전지와 관련된 종목 같은 경우는 전일 하나의 루머기는 했는데 LG에너지 솔루션 땅 같은 경우 테슬라의 이제 오더컵 부분이 존재함에 따라서 마진이 빠질 수 있다는 점이 부각이 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가격 인하 부분이죠. 중국 샤오펑 같은 경우가 베스트셀링 모델인 P7 같은 경우에 가격을 12.5% 인하를 한다는 점, 이 점에 따라서 전기차 같은 경우는 가격 경쟁이 격화되는 구간인데 이 부분에서 자동차주가 빠진다라고 하기보다는 이 판가죠. 전기차 같은 경우에 가격이 하락을 하게 되면 당연히 2차 전지, 배터리 이 부분과 관련해서 좀 단가가 낮아질 수 있는 측면이 존재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서 연결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점은 P와 Q, 즉 판매와 가격 이 부분을 놓고 봤을 때 판매, Q의 부분이 증가를 해서 그 가격의 감소분을 커버할 수 있어야 되는데 동일하게 이 부분 같은 경우는 기업별로 갈릴 수가 있어요. 매출에 대한 볼륨을 키워가는 경쟁력을 갖춘 기업은 가격의 하락을 커버를 하면서 이 구간에서는 주가 같은 경우가 변동성이 줄고 그러한 구간이 연출이 될 수 있는데 통상적으로 봤을 때 그 Q, 즉 제품의 판매로 인해서 P를 커버를 하는 건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지금 2차 전지와 관련된 기업들의 주가는 약한 경우고요. 오늘 같은 경우도 기술적 반등 요소는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아직 공격적인 접근이 아니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면 언제 좀 강하게 매수를 할 수 있냐라고 하면은 모든 중심은 가격에 있습니다. 양극재 판가가 턴을 하는 걸 확인을 하고 원재재 가격 같은 경우가 다시금 턴을 하는 걸 확인을 하면 자연스럽게 그 부분, 가격에 대한 부분은 커버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업종의 포인트를 알고 대응을 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연결해서 모건 스탠리 그리고 골드만삭스 같은 경우는 실적에 따른 주가 변동성이 나타나는 모습이었어요. 양기업 한 5% 정도 내외로 좀 변동성을 많이 보이는 모습이었는데요. 우리나라 은행 업종 같은 경우는 배당 성향의 변화 가능성에 따라서 지금 주가 같은 경우가 배당 수치를 감안하고도 한 2에서 30% 상승한 구간입니다. 지금 구간에서는 온라인 파트너스 같은 경우가 다음 달 9일까지 기한을 주면서
7개 은행 업종 이 기업들에 대해서 배당 성향에 대한 변경 요청에 대한 대답을 요구를 했고요. 배당 성향에 대한 부분의 변화는 있을 수 있는데 온라인 파트너스가 요구한 모든 부분은 받아들여지기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서 알 수 있는 점 같은 경우는 지금 은행 업종을 접근을 해서 여기에 대해서 추가 업사이드를 보기에는 다음 달 9일이라는 변수가 존재를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확인하고 접근을 하는 게 신규로 접근하실 분들은 더 낫다는 결론입니다. 그러면 오늘 시장 같은 경우를 한번 연결해서 생각을 해볼게요. 다우지수는 약세를 나타냈고 나스닥 지수는 소폭 상승을 나타냈습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전거래일을 비추어 봤을 때 우선 개인 매수 같은 경우가 개장 후 1시간 정도 나타난다고 하면은 그에 따라서 외국인이 매수를 해주지 않으면 어제와 비슷한 수급 오름, 외국인 기관이 장 초반에는 매도하는 흐름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시총 상위주들은 급하게 접근을 하는 게 아니고 어제 수급 특성상 시총 상위주들보다 개별주 군들 쪽으로 수급이 다시 들어오는 모습 우리가 확인을 할 수 있었어요. 시총 상위주보다 개별주의 접근이 낫다라는 결론으로 오늘 시장 대응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시장 대응은 시총 상위주보다는 조금 그 아랫단에서 좀 공략을 해보는 것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자, 지금 시장의 포인트라고 하면 실적 발표가 될 텐데 미국에서도 지금 은행주들 실적 발표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나라 은행 업종도 좀 상승이 나온 바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음 달 9일 변수 있다라는 점은 기억을 해보자라는 이야기까지 함께 전해주셨는데요. 자, 그렇다면 현재 상황에서 살펴볼 만한 종목으로는 어떤 게 있을까요? 우리가 특정 시점에서 주가가 2배, 3배 이렇게 상승을 했다가 제자리에 온 종목 같은 경우는 새로운 모멘텀이 부각될 때 그 부분이 이 모멘텀이라고 하면 일회성이 아니라 실적과 연결할 수 있는 모멘텀이 있는 기업 같은 경우는 주가의 상승에 대한 방향성이 좀 탄탄하게 갖춰지게 됩니다. 그렇다 보니까 그런 요소를 갖춘 이렌텍이라는 종목을 말씀드리게 되겠고요. 이렌텍은 가정용 ESS 사업, 로봇용 배터리 사업, 그다음에 전자담배 이 부분 배터리와 관련된 사업을 영위를 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저점에서 주가가 2배 상승을 했을 때 전자담배 수주가 발생을 하면서 주가 레벨업이 나타났어요. 그러면 동일하게 하반기 같은 경우는 전자담배 같은 경우에 매출이 비는 경향이 있는데 다시금 올해 상반기부터 새로운 전자담배 수주가 나타난다고 했을 때는 주가가 한 단계 레벨업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시가총액이 3,212억 정도 하고 있습니다. 올해 비용을 감안한 예상 실적은 이익 기준으로 한 800억 원 중반 정도가 돼요. 그러면 여기에서 전자담배와 관련된 수주가 나타난다고 하면 그래도 못해도 3천억 원대 후반, 4천억 원대 초반 이 정도까지는 시가총액의 상승이 나타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시총에서 비춰봤을 때는 한 20%의 상승 여력이 기본적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이러한 종목은 관심을 두고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결론입니다. 가격 접근은 12,300원대 접근 가능하다는 결론입니다. 네, 이렌텍 지켜보고 있다라는 이야기 해주셨고, 자, 지금 다음 이슈 좀 이야기를 해보자면 아무래도 수급적인 측면인 것 같습니다. 어제 시장 살펴본다면 기관 출회 매물이 상당히 많았거든요. 지금 수급적인 측면에서 대응 방법이 궁금하고요. 이와 관련해서 이성웅 이사님께서 포착하고 있는 특징주는 어떤 게 있을까요? 시장의 포인트는 우리가 지금의 지수가 절대시주 수준이 밸류에이션으로 어느 정도인지 그 부분을 알아야지 주식을 줄일지 아니면 늘릴지 대응이 가능합니다. 12개월 선행 PER 기준으로 2,400은 11.4배 수준이에요. 이게 높은지 낮은지는 이 수치로는 답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2021년 기준으로 후반에 선행 PER 기준이 11.1배 정도에서 7배 정도 왔다 갔다 했어요. 그런 점을 비춰봤을 때 지수에 대한 부담감은 존재를 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시총 상위주보다 개별주의 강세 가능성이 높다는 점 여기에서 비추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럼 연결해서 관심주 같은 경우는 자화전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카메라 모듈 관련, 고사양 카메라 모듈 관련 사업을 영위를 하는데 갤럭시 차기작의 손떨림 방지 부품의 납품이 예정되어 있고요.
그리고 아이폰 차기작과 관련해서 액추에이터 모듈 부분, 이 부분은 이제 고사양을 갖춘 카메라 모듈 부분이다 보니까 새로운 매출의 확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올해 실적은 당연히 상향할 것으로 보이고요. 추가로 전장으로의 사업 확장까지 주목을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가격 접근은 시가 접근 가능하다는 결론입니다. 네, 자화전자까지 특징주로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글로원 파트너스의 이성웅 이사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더불어서 서울경제TV,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최근 당사를 사칭한 피해가 급격히 늘고 있으니까요. 시청자 여러분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드리면서 저는 잠시 후에 순간 포착 매매 시그널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